자, 그러면 마지막 3교시 인력문학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또 소리 들어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잘 들리세요? 자, 스타트라고 했네요. 제가 요즘 카 레이싱의 매력에 빠져 있는데 처음 이게 스타트 지점이에요. 그러면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차들은 뭐야 도대체? 저 앞에와 뒤가 거리가 되게 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들이 쫙 흩어지면서 이제 자기 레이스대로 쭉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차가 되게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맨 앞에 있는 차가 우승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차가 앞서기도 하고, 그러나 맨 뒤에 있는 차가 우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그래서 이 씬을 보면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결국은 거기다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이 시기에 오면 제가 이제 공개 모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상반기에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위가 뭐냐면 예선 순위예요. 그래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나 실제 경주를 했을 때는 그동안 준비했던 스킬과 노력 이런 거 여에 따라서 결승점에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좀 모의고사에 좀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은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다르며 나중에 우승 지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에는 기본 이제 학습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1, 4월 이제 1년 커리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사실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이 내가 문제를 풀면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할 거잖아요. 경기에서 규칙이 무엇인지 거기서 뭐 빨리 들어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요건을 알아야만 이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게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카 레이싱에도 팀이 한 차를 내보내기 위해서 한 팀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여러분 각각에 이제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결승 지점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 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만큼이 얼만큼 준비되는지 우리는 똑같이 다 여기에 지금 서서 7, 8월 모의고사 첫째 1회차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나는 맨 앞에 있는지 아니면 맨 뒤에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지 뭐를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은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위해서 제가 사전 과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의 커리를 이제 상반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사전 과제를 통해서 거의 이제 OT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톡스 체제로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서 저희 팀이 또는 제가 일반 영화 문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떤 스킬을 이제 올리고 싶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 학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카페에서 보시고요. 카페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제 이제 보충지 보면 옆에 이제 QR 코드 있죠. 걔를 이제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장에서 보시고요. 자, 총 5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리딩의 기본기가 뭔가, 일반 영어 기본기가 뭔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쓰기는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톡스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는 다 이걸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흡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라이팅 세미나의 스텝 5는 라이팅 세미나의 OT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자료 드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스텝 5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제 상반기 하신 분들도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보셔서 요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라이팅 세미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해설 드릴 수 있도록 요거를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영상이 짧은 것과 긴 것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긴 거를 봐주시길 바라지만 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짧은 거라도 꼭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시라고, 이 모의고사 강의를 잘 활용하시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매 회차 7문항에서 8문항 정도 이제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저는 톡스라는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의 자세한 내용은 그 사전과제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은 과제 유형을 제가 제시를 드릴 거고요. 그 문제마다. 그리고 답을 쓰는데 필요한 문장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제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필요한지 지문을 볼 때 키워드 중심으로 또 구조 중심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시노님이 필요합니다. 패러프레이징을 위해서 뭐 기타 등등 이제 그 의미가 지금 사전 과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문제를 풀 때는 7에서 8문제가 이제 나가죠. 오늘은 7문제고 다음 2, 3회차는 이제 8문제씩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을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점은 잡고 기입형과 서술형을 좀 나눠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그 타임랩스를 인지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해설 강의 중에는 정확하게 톡스 기준으로 오늘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타스크는 뭐였는지, 그죠? 지문의 구성은 뭐였는지, 답안을 쓸 때의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키워드와 시노님들은 무엇인지 그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수업 후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타스크 뭐였어? 지문의 구조는 뭐였어?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나의 학습을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의 해설 강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팅 세미나는 철저하게 답안 작성 전략에 포커스가 됩니다. 물론 오늘 강의 때 만약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답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안을 통해서 그 갭들을 또 이제 최소화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프라이머리 목표는 뭐냐면 답안 작성 전략을 정교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점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자라는 거고, 라이팅 세미나를 통해서는 답을 쓰되 아주 정확하게 써서 실점 없이 완벽한 답안을 구성하자. 뭐 이런 목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리라이팅이 꼭 필요하고 최소 2번은 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제안이고요. 그걸 위해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이팅 세미나는 정말 꼭 챙겨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오늘 보면 그냥 나의 실력을 프로듀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실력과 내가 필요한 그 학습과의 갭을 확인해서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 실제 여러분들이 학습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라이팅 세미나를 여러분들 꼭 챙겨서 하시기 이제 강추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교수님이나 뭐 앞에 분들도 이제 강조를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복습 과제를 매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라이팅 세미나 때 전회차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지 들고 오고 이제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깨끗한 걸 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제 당일 나눠주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모의고사 당일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습에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해설지와 같이 일반 영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나중,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모의고사 복습을 문제와 강의 이해 중심으로 정확한 이해에 포커스를 둬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답안 작성법하고 리라이팅 중심으로, 오늘도 리라이팅 하셔도 돼요. 내가 이해한 거 중심으로 일단 리라이팅 한번.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 첨삭 피드백 받고 라이팅 세미나 해서 좋은 이제 모범 답안하고 이런 것들 갭들 확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그렇게 최소 이제 2번 정도 쓰시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학습을 어떻게 할 거인지에 대한 전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이제 또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플래너를 드렸죠. 매번 이제 2개월 프로그램, 그 강의 프로그램마다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서 시간 활용도 잘 하시고, 제가 아무리 좋은 이제 그 커리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간 안에서 잘 소화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방법도 카페에 다 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스터디 플래너 하시면 거기 예제랑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카페에서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론을 조금 길게 한 거는 시선을 좀 맞춰야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7문항 총 24점입니다. 자, 일반 영어 먼저 가도록 할게요. 총 4문항이죠. 서술형 3문항하고 기입형 1문항입니다. 이게 자꾸 땀이 묻어서 이게 터치가 자꾸 확 커지네. 자, 요 첫 번째 문제는 요번 20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이제 1회차는 과제별로 좀 이제 그 문제들을 구성을 했어요. 지금 7, 8월은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의미에서 지금 문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년도에 기출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그간의 7개년 중에서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타스크들 그런 순서를 지금 먼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General Understanding 문제예요. 요지를 묻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3번 정도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일치하게끔 그 지문을 읽으면서 빈칸에 지금 안 주어진 이 내용을 유출을 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이 요지는 키워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키가 되는 것들, 제가 지금 표시한 것들인데 이것이 지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 락을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금지. 이것이 빅토리인데 빅토리이지만 되게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while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좋은 게 아니죠. still face 할 때는 face 다음에는 부정적인 게 옵니다. 문제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benefit이 있는 반면에 아직 still problems remain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는 material hardship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다 해서 빈칸은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글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General Understanding 문제는 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글을 다 읽었을 때, 그래서 이 글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자,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되게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어텐션 게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은 요걸 나운 프레이즈로 뭔가 얘기하는 게 없을까라는 걸 기대를 하시면 돼요. 그게 딱 어디에 있냐면 gentle plea예요. 이 gentle plea가 뭐예요? 제발 이 산에 올라가지 마.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자, 이것이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다가 우리 빈칸에서 뭔가 빅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Aboriginal people, 요거는 이제 토착민들인데 이게 오스트리아 그 호주의 원주민을 또 가르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호주의 원주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야라는 얘기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어요. 이 marginalized people은 누굽니까? 이것도 이제 토착민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존중한 행위이다.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좋아. 이 부분이 이제 빅토리 부분이에요. 첫 번째 네모 박스에서 봤던 첫 번째 키워드 부분입니다. while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while 뭐뭐 하는 반면,
support 하는 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그러면 이거랑 반대의 이제 의미가 나오겠죠. still face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추가된 키워드가 뭐냐면 climbers예요. 자, the flood of climbers. 이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의견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아요. 금지하기 전인 거죠. 최근에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reminder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suggest 하는 바는이에요. 이 사람들이 suggest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반대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벤트 앞에서 얘기했던 이 금지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추가된 토픽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앞서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 요거도 마찬가지죠. The decisions 이 부분도 이제 금지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이후에 나올 내용에 대한 토픽 센텐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그래서 tourist는 뭐예요? 이것도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도 포토그래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는 하게 하면서 이 안항구에는 안항구 사람들한테 그 sacred 하다고 하면서 왜 다른 데는 돌아보게 해, 밑에는 돌아보게 해, 그 산은 못 올라가게 하면서 그 파크 주변에서는 왜 낙타도 타고 이렇게 해 라고 듀얼리티를 지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나운 프레이즈로 한다면 뭐예요? criticism on the 안항구 people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제너럴라이즈 한다면 위의 패러그래프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여전히 반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항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criticizing 하고 있는 거예요. 토착민들을 criticizing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누가 나와요? 사람들이 보니까 primary mission은 climbing이에요. 제일 먼저는 그 산에 올라가고 싶어서 오는데 파크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스페시픽하게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뭐예요? resistant한 사람의 한 예시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패러그래프의 지배를 받는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은 supporting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tourist 있고 스페시픽하게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resistant가 이어지는 키워드는 뭐냐면 against the closing. 이게 지금 이제 금지이죠. 산에 올라가는 거 금지한 거. 그거에 대해서 against 하고 있다. 자, 그래서 against는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against people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의미는 이제 오셨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반대 의미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generalize 할 수 있는 시노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시노님 바로 정리 드렸는데, 반대하는 의미의 opposing, 뭐 resistant 여러 가지 드렸죠.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때 이 이제 단어가 이제 보이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요거는 이 나머지 resistant한 people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 부분은 topicalization 하는 부분이잖아요. 토픽 센텐스의 역할을 해주는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찾기를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갔으면 이제 허둥지둥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맞추시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장이 나오죠. should remain open.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갈게요. 이제 문제가 이제 라이트하지만 또 하나 다뤄진 게 뭐냐면 material well-being에 문제가 있다. 요게 있지만 요 토착민들은 그래도 우리는 accept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 네모 박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빅토리가 있지만 여전히 돈의 문제가 있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어떠냐면 이 사람은 이제 토착민인 거죠. 밖에서 키워진 이제 토착민은 accept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worry하는 사람들만 반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답 중에 worried도 있는데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적절하게 resistant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worried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나면 이제 매칭이 되죠.
아이콘이 락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투척민들한테는 그런데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어. 그래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이제 제목은 뭐냐면 이게 어디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건데요. Climbing ban 여기에 대해서 climbing ban이 있는데 but there's more예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겠죠. 여기서 more가 뭐냐면 resistant한 people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문제도 있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사건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유가 나온다든지 솔루션이 나오는데 뭔가 정책이 발현됐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또 다른 문제들, 잔존된 문제들 아니면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러한 지문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답으로 지금 나온 것들을 체크를 했는데 marginalized 이 부분은 이제 그 토착민 쪽이니까 전혀 다른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라이팅 세미나 때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클라이밍이나 워리드가 그래도 좀 근접하기는 해요. 근데 클라이밍 피플이 아니라 클라이밍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되게 재밌는데 시험 상황에서 보니까 안 재밌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20년도 기출 marginal people 나왔던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내루 자서전이 이제 인용이 돼서 그 책을 찾아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발췌를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marriage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인용된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파스지더라고요. 이제 고르고 나니까 이제 안목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글의 흐름을 이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과제는요. 20년도 이제 12번 같은 과제인데 실상은 16년도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16년도에는 이제 뒤에서 찾아야 되는 것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잖아요. 키워드들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물어본 여러분들 리딩이 진행되면 토픽을 잡고 나서 계속 그것들을 이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리딩의 가장 기본을 체크한 이제 베이직한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답안도 사실은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정확히 알기만 하면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쓰셨고요. 자, 그 대신 이제 3단어 이상 똑같은 거 쓰지 마라는 제안을 서술형 지금 2개 이제 디테일 과제 다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좀 지키시면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lank 이 부분은 블랭크를 뭘로 낼까 하다가 좀 기본적인 토픽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도록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찾을 때도 이제 비슷한 오답들이 나왔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자, 품사로 봤을 때는 빈칸이 이제 two words, 그러니까 noun phrase가 되겠죠. 그리고 끝쪽이에요. 그래서 끝쪽에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토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marriage 얘기를 해요. 요만큼이 이제 이 내루 자서전 중에 이 부분이 어린 시절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 marriage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꺼냈어요. 요 축제가 있었는데 라고 그 이벤트를 하나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얘기들은 뭐예요? 이게 cultural meaning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에 있어서. 그래서 그 cultural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면 되겠다. 좋은 기계를 가지고 또 판설하려고 했네. 그죠? meaning 내지는 이제 value 가치. 계란 소지네. 탄소가 나기다. value.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문화에서 인도에서의 그 결혼이라는 것, 결혼식이라는 것, 결혼 피로연이 가지는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실 때도 이게 뜻이 그냥 말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에 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밸류를 뭘로 어떤 밸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밸류 첫 번째 원, cultural value one. 자, 인디안 marriage라는 것이 비난을 받아 굉장히 사치스럽게 이제 과시 용어로 쓰여서 되게 비난을 받아. 그래서 they deserve all this. 이 this는 앞에 있는 걸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앞에 있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영역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패러프레이즈만 해주시면 돼요. 세 글자 제한을 이제 지키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너무 호사스러운 그런 이제 과시를 보임으로 해서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정사라는 게 꼭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냥 호사스럽다 이것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키워드 의미, value라는 게 condemnation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호사스럽다가 아니라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어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사스럽고 뭐 이렇게 사치스럽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가치가 어떤 미닝이 있는 거예요? relief로서의 comfort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쭉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noun phrase로 딱 얘기를 했죠. disconsolation. 그래서 요것을 이해를 한다면 앞의 내용을 이해한 게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신다면 여기서 한번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되겠죠. 이런 consolation이 이 consolation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막을 것인가? 이거는 필요해, 의미가 있어, meaningful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disconsolation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value,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relief가 된다라는 얘기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 누구한테? 어째서 그런데? 라는 내용이 앞에 있고 너 왜 이러냐? 이 내용을 다 써주셔야 되는 거죠. 살살 터치를 해줘야 되나 봐. 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데? 덜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아시스고 그 다음에 refugee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얘를 consolation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consolation을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이미 오아시스나 refugee를 통해 가지고 이게 comfort가 되는구나, relief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노님을 떠올리고 그 다음 리딩을 하면서 consolation을 읽으면 그래,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라고 딱 그 의미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내가 다른 시노님이 없으면 consolation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아시스나 refugee라는 것을 이제 meaning을 도출을 해서 relief나 comfort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오아시스나 refugee를 그냥 쓰신 분이 있어요. 어떨까요? 제가 비유적인 의미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과제가 뭐예요? explain 해라 그랬어요. clearly explain 해라 예요. 그러면 오아시스나 refugee를 그대로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해하십시오 예요. 내가 비유적으로 썼으니 당신이 이해하십시오 예요. 그래서 explain이라는 이 과제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풀어서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답안은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지향하고 리터럴한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시너님의 연습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밸류가 그거야. 두 번째 밸류는 뭐예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밸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밸류예요? These marriage. 토픽은 여전히 결혼식이야. 그죠? 결혼이에요. 이거의 밸류는 뭐냐면 social reunions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ultural value 중에서. 그래서 쭉쭉쭉 우리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만나라고 얘기한다면 hence. 이제 hence는 제가 기출할 때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hence 다음에 noun phrase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생겼어. 그래서 중간에 comes가 생략이 된 거예요. comes. hence here comes. hence here comes. 이런 게 나오지. here comes. the popularity of.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가 좋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별을 이제 marriage로 쓰신 분들도 있고 social union으로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이 빈칸과 패러럴 되는 의미와
또 이제 견주어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것이 인기가 좋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이걸 rival 될 수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compare 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이죠. compare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를 가로 해보겠습니다. 이미 엑셀 했으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더 이제 더 우수한 거겠죠? 더 엑셀 했습니다. 얘가 엑셀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political gathering이나 various conference나 congress예요. 이건 뭐예요? 실제 모임이에요. 모임 자체예요. marriage라는 건 뭐죠?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이잖아요. 근데 실제 모이는 하드웨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celebration까지, 필요형까지 돼야만 얘랑 등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marriage를 쓰신 것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marriage celebration 필요형까지 써주셔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토픽은 정확하게 marriage라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는 뭐냐면 social reunion이 되는 하나의 행사인 거죠. 하드웨어적인 모임. 으로서의 가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형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소셜 reunion을 쓰신 분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로서의 둘 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임이 한 축이 이쪽에 있고 이게 훨씬 더 이제 우수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필요형이야. 결혼식 필요형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인디안 매리지도 쓰셨는데 요거는 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복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복수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의미도 맞추고 그리고 패러럴하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거와의 이제 의미 수준도 맞춰서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맞춰보면 쓴 것을 한번 보시면 단어는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underlines part 1이 refer to 하는 게 이제 condemnation 그대로 이제 썼습니다. 뭐에 대한? 인디안 매리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세 글자 제한을 이제 지켜줘야 되니까 다들 요거 이제 바꿔 쓰셨죠? waste랑 extravagance 요거 이제 바꿔서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이다. 아니면 meaning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답들 나왔어요. function이다. effect다. 뭐 여러 가지 쓰셨어요. 그래서 그 meaning을 써주고, marriage celebration의 이제 의미이다라고 써주고, 어떤 의미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힘든 삶에서 어떤 위안을 받는, 그러한 occasion, 때때로 그렇게, 받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이제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다 뭐 singing하고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쓴 거는 뭐냐면 marriage celebration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봤고 요것이 주는 효과 그리고 그 대상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refer to 하는 것을 그 specify 해라 써라라고 할 때 요 정도 사이즈로 써주시면 됩니다. 더 길게 안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불안하면 그냥 싹 다 써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 문제 하나 이제 써봤고요. 지칭에 대한 문제고. 자, 그 다음 이제 디테일 문제는,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일단 영역만 갖다가 쓰면 되는,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좀 많이 어려워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underlines part가 맨 뒤에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가서 일단은 이제 찾아야 되겠죠? 요게 refer to 하는 것을 이제 describe 해라요. explain 하는 것은 underlines 된 것이 그 지문 안에서의 역할 의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써 주셔야 돼요. 근데 describe 하는 것은 그 영역만 찾으면 그대로 갖다가 패러프레이즈해서 써 주시면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는 게 관건이에요. 무엇을 찾았느냐가 관건이고 잘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홀라당 이제 점수가 다 이제 나갈 수 있는 과제가 바로 describe 과제입니다. 그래서 explain으로 낼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describe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two pieces of evidence를 대라. 이게 실험 지문이에요. 그러면 실험 지문은 효과에 대한 증빙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으라고 했고 그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게 underlined part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하셨으면 이 기준에 따라서 두 번째 에비던스를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과제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이제 토픽 찾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드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요.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진행을 이제 감소시키는 드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 회사가 이제 관련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토픽 센텐스, 토피컬라이제이션이 여기서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 약이 뭐냐면, 아두카누막, 요 종류, 그 치매에 관련된 그 약은 다 끝에가 마비로 끝나더라고요. 더 조사는 못 해봤는데, 요렇게 다 끝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토픽은 지금 요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있어 없어, 승인을 받았어 안 받았어, 요게 지금 되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문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는데 라는 프로세스가 보통은 나와요. 요게 사실은 이제 문제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요것을 이제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관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 약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플레이크를 형성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이 심텀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두카누 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의 효과는 reduce, slow 요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 관련된 지문에서는 이렇게 뭐 alleviate라든지 시노님 지금 뒤에 정리를 드렸는데 뭐 완화시키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효과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요거를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과제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했겠죠. 결과를 보아하니 failed 됐네. 그죠? 뭐에 대해서 이 slowing down 하는 요 효과에 대해서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뭐야? 승인을 못 받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but 하고 나옵니다. after all effect가 있대요. 그죠? 그러면 이펙트가 있다라는 근거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 전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게 바로 통계적인 이제 컨벤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준점은 뭐예요? accidentally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그 횟수가 몇 프로야? 5% 정도 돼야 되는 거죠. 100번을 하면 5번 정도가 accidentally 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5% 정도가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뒤에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을 했을 때 이펙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펙트가 있다라는 결과만 여러분들이 2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밑줄진 부분이 요거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 기준.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one time in thousand이니까 요거는 되죠. 그죠? 5%보다 더 적은 거잖아요. 이거는 0.1% 정도 되는 거니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컨펌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기준에는 지금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4개의 리절트 중에서 이것이 되게 좋은 결과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개 중에서 지금 하나. 요게 지금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two others가 있습니다. 이거는 one in 100니까 얘도 되죠. 5보다 적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근거가 된다. 그럼 4개 중에서 지금 3개 됐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6 in 100니까 5보다 높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1번하고 2번 요 근거로 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 but would benefit from confirmation. 이런 결과가 있지만 이게 확인을 해줘야지, 좀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이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아직 승인은 안 났기 때문에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억셉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 뒤에는 뭐냐면 Biogen's case는 not assisted by the fact that 이 2개의 트라이얼 중에 하나만 요런 reinterpretation을 통해서 인용이 됐어요. 데이터가 2개 중에 하나만.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우실까봐. 자, 그러면 this reinterpretation은 뭘까요? 이 컨벤션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얘는 explain 과제를 해야 돼서 제가 이건 안 드렸어요. 굉장히 쓸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지금 토픽은 무엇이냐면 승인하는 것이죠. 이 약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승인이 나든 안 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제 효과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땀이 차갖고 잘 안 움직이네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컨벤션을 aware해서 인식을 해서 아마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데 저 기준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우린 지금 토픽이 뭐라고요? 승인 여부인 거잖아요.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aware하고 있어. 그래서 that awareness 안에서 결정을 하겠지. 이 that awareness를 밑줄 치고 설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효과가 있어. 이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explain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제를 이제 안 드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시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고 이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that awareness가 요 앞에 내용 전체에 이제 다 하겠죠? 요런 기준으로 아마 승인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드린 요 이제 표시한 게 다 이제 승인에 대한 얘기예요. 승인이 어떻게 날까? 저 기준으로 해서 하겠지. 그런데 아직은 몰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question이에요. 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전체 지문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약의 효과의 승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트라이얼이 failed 됐지만 다른 기준을 보면 얘가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겠죠.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져왔는데 제목을 보시면 Claims about a treatment for Alzheimer should be met with caution이라고 돼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정도로 여지를 남긴 이제 그러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노님 여러분들 드렸는데요. 아까 approval 승인 나는 거 있죠? 그 관련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confirmation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승인이나 이제 공식 기관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키워드가 쓰였다는 것. 그리고 아까 그 통계적인 컨벤션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서 자, 중요한 결과가 accidentally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이런 정도 숫자 이하일 때는 임시적으로 accepted as real.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인정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시노님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표현하기가 쉽다 해서 인정하다라는 approve와 이제 연관된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표현해서 인정하지 않다를 가지고 부정어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이 키워드는 많이들 빼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되면 인정해 정도까지만 하셨어요. 이건 일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그것까지 다 써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약의 효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감소시키다, 경감시키다 이런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첫 번째는 statistical convention을 얘기를 해. 얘는 confirming 하는데 temporarly예요. 임시적으로 important result가를 이제 confirming 해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if 하셔도 좋고 when을 쓰셔도 좋고요. accidental happening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possibility도 여러분들 쓰셨고 잘 쓰셨어요. 자, 그것이 이것도 이제 세 글자 제한이기 때문에 less than을 바꿔서
no more than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percentage로 이제 바꿔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거는 paraphrase 하는 게 조금 관건이에요. 세 글자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셔야 거침없이 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one is tha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 organization을 확인 안 했구나. 자, 이렇게 두 개를 쓸 때는 뭐 one, the ot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써야 될 내용이 statements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대절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one은 accidental happening 하는 이 effect가 one time이라고 했는데 once in thousand으로 바꿔서 쓴 거죠. 그렇게도 쓰고 the other는 two among the four results show the chances of 가능성을 chance로 표현을 했어요. accidental happening을 occurrence로 바꾼 거죠. with one in 100 value를 이제 뒤로 해서 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 보시면 또 다양한 표현들 제가 이제 선생님들 쓰신 거 가지고 이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로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영역을 찾고 내용을 찾았는데 혹시 특히나 세 글자 제한을 잘 못 지켜가지고 조금 이제 헤지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평상시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라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 요약 문제. 좀 쉬운 요약 문제를 선별하고 싶었는데 문제를 또 이제 찾다 보면 조금 이제 도전감이 또 생겨요. 또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야? 또 이제 또 작년에 또 뭐 이렇게 또 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쉽네 또 이러면 또 도전감을 잃으실까봐 한 패러그래프는 조금 도전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라이팅 과제, 요약 과제는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주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만 하시면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제한이 4점이지만 여전히 5글자 제한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과제에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정보를 나누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지문이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문이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서포팅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써라라고 할 때는 결론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토픽을 가지고 결론을 낸 요지를 도출하는 그러한 결론이 있고 토픽 센텐스에 있는 것을 그게 이제 요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리스테이트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소셜 리스폰스나 앞으로의 체인지에 대해서 주장,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좀 나눠가지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이게 어느 종류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정확하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하셔서 정보를 분류하는 게 그러니까 관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전략, 패러프레이징에서 쓰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피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눠보면 이렇다. 첫 번째가 토픽 센텐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를 줄여서 쓰는 게 관건이 한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쓰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 우리가 답안이 이제 4줄 정도 되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약간 함정이에요. 자, 여기서는 토픽 센텐스가 뭐냐면 there are two kinds of developers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developer를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토픽 센텐스에서 두 가지를 줬습니다. 롤하고 액세스를 제한하는 부분을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역할이에요. 디벨로퍼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뭐 한다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organize 한다는 거예요. 컴피티션, 게임, 이벤트를 organize 해, 안 해?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hands-on developer에 가 있나요? hands-off developer에 가 있나요? 그 다음에 지문의 흐름을 보면 hands-on developer에 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hands-on developer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organize 하는 역할을 해.
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까지 이어가면 그 다음에도 뭐예요? 이 hands-on developers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키워드들을 좀 덜어내고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적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3, 4월에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개 토픽 써주고 각각의 특징을 딱 써줘야 돼요. 그래서 hands of developers 얘네들은 organize를 안 해. 그리고 hands of on developers는 organize 해. 두 개를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포커스가 차이점을 뒀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커스가 뭐예요? hands on developer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unlike hands on developers 하고 이쪽에만 organize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ands off developers는 organize 안 해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데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organizing 한다. 결국은 이게 organize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제너럴 키워드를 줬습니다. 컨트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이벤트를, 게임 이벤트를 컨트롤 한다? 아니면 게임 이벤트를 organize 한다. 이 역할 부분이 꼭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intellectual property를 가지고 요게 이제 위에도 아래도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뒤에 썼습니다. 왜? 요게 주는 효과를 여기서 더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위에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determine, decide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에 이어서 이런 access를 determine 한다는 걸 다른 표현을 하면 limit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거티브한 이제 컨트롤인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allow 하는 쪽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limit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예시가 들어 있는데 요거는 if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목적,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경우에 이렇게 limit 하는데 어느 경우에 액세스를 못하게 하는 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financial sense 이 부분만 좀 살려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어느 지역은 아예 이제 접속을 못하게 하고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이제 액세스를 나 디스트리뷰션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자, service는 동사입니다. service, serve 한다는 뜻이에요. significant swath of the world.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은 서비스 하는 것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while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위에서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컨트롤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totally contingent on the choices. choice도 컨트롤에 다는 거죠. determine, decide라면 이제 같은 시노님의 라인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계속 키가 돼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결정한다. 컨트롤하고 있다. 라는 거죠. developers들이 developer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다 결정하고 통제한다. 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결론이 뭐냐면 요지를 담고 있어요. 토피컬라이제이션은 토픽 센텐스에서 했고요. 최근에 developers는 옛날하고 틀려서 어떻다고요? 모든 게임에 대해서 다 컨트롤해. 요게 전체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픽 센텐스와 결론을 합쳐야 요건 요지가 되는 이제 그러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잠깐 시노님은 그래서 시노님이 이제 결정하다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면 이게 이제 다 보이죠. 이 부분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에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은 파워풀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향을 미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정하는 단어들도 다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님 쪽 요거는 아까 hands-on developers들은 안 해라는 의미에서 abstain을 썼거든요. 그거랑 피하는 것이 거의 시노님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만약 제한하다, 억압하다 하면 얘는 조금 different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챙겨두는 김에 요거도 한번 이제 같이 보시라고 의미가 다릅니다. 강도가 틀리죠? 자,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간추려서 쓰면 첫 번째 서포팅 디테일을 조금 축약해서 쓰면 조금 짧게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토픽 센텐스 아주 짧진 않군요. 자, 이 스포츠가 트레디셔널하고 틀린데 어떤 면에서 롤하고 액세스에서요. 그러면 롤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hands of developers와 다르게 the increasing, 여기가 이제 popularity가 더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잘 쓸 수 있는 게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increasing 내지는 뭐 growing 이런 거 이제 써주시면 돼요. 자, 이 developers는 하고 like에서 예시까지 깨알같이 다 들어줬죠. 이렇게 정확히 들어주면 아주 좋죠. 근데 여러분들 거의 예시를 좀 못 드셨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못 드신 것 같아요. 자, control 합니다. 이것도 이제 키워드고요. 그리고 롤이라고 했으니까 soul organizer. 그래서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organize라는 동사를 명사화해서 organizer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평상시 연습이 많이 되시면 그렇게 이제 명사로 전환하실 수가 있죠. 컴피티션, 이벤트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게임 컴피티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요것도 써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D1이든 세컨이든에 요거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축구공 차고 이런 거는 뭐 저작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포츠는 이게 있는 거니까 이게 first 그 서포팅이나 second 서포팅에서 다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limit access to the game 합니다. 하고 distribution, 글자 제한 때문에 요거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든 부분이 financial한 sense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전적인 이유로라는 것을 같이 붙여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스포츠는 decided, controlled 뭐 다 쓰셔도 됩니다. by the develope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차분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집중력을 잃었다? 아니면 나는 멘탈이 털렸다? 갈수록 오답이 점점 더 비껴가네?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분위기와 정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점수대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읽어져요. 자, 문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 때문에 소설을 이제 기입형으로 이제 냈습니다. 기입형으로 나온 예가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드라마를 기입형으로 많이 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회차니까 이제 부담감을 좀 경감시켜 드리고자 소설을 이제 기입형으로 냈고, 그리고 드라마를 이제 서술형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만 하면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좀 했습니다. 자, 문학에서는 타스크는 이런 제가 지금 캐릭터랑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썼는데 해석만 잘하면 돼. 그리고 이 안에서 캐릭터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각 장르별로 그 지문에서 봐야 될 포커스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리딩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그거를 좀 봐야 되고요. 기입형이니까 역시 박스부터 봐야 되겠죠. 자, 박스 안에는 거의 주제적인 미닝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은 그런 의미를 도출하기 전에 리터럴하게 이제 써져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해프닝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의미를 도출해서 지금 박스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근거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근거들이 써 있겠죠. 그거를 좀 찾는 거라 사실 이제 문제 자체는 좀 이제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어려운 미닝은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캐디. 여기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지문을 읽는 거의 관건은 뭐냐면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나 그 드라마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면 걔네들이 누구고 어떤 관계에 있고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캐디라는 아이가 7살인데 asking question을 해요. 그러면 asking question 하는 데를 이제 포커스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구를 합니다. Know the reality of what's going on. 옆에서 계속 엄마 뭐야? 라고 이제 묻는 아이처럼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느냐? 낸시가 뭐를 한대? 낸시의 무엇에? 원인. 그러면 여기서 why question을 보시면 되는 거죠. 왜 그래? 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쉽게 좀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닝은 이미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adult와 아이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이 아이의 질문은 계속 ignored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knowledge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sanity와 insanity의 이제 그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이제 정상인 것 같고, 어른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비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reality냐, unreality. 이냐 이제 그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개로 나눠주면 되게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이렇게 되고 있죠. 공포라는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트레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현실이 아닌 거죠. 비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낸시는 계속 이제 fear를 느끼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해프닝 되고 있지 않으니까 비현실인 거죠. 비현실에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낸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어덜트인 거고, 이제 지문을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흑인인 거고. 자, 그래서 어덜트가 이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비현실의 포커스는 거의 이제 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엄마 아빠도 약간 비현실로 보이는 건 뭐냐면 낸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거죠. 블랙으로서의 어떤 이제 힘을 잃고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그 현실을 이제 외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비현실에 살고 있는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미닝을 먼저 그렇게 도출하고 이제 지문을 보시면 해석은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한 사운드를 내요. 그래서 사운드가 지금 오답으로 나왔는데 반복되는 단어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운드도 무섭기 때문에 낸 거는 맞지만 여기 빈칸에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엇의 cause, 원인을 물어봤잖아요. 애가 물어본 거를 그 포커스를 해야 되니까 애가 저 소리 왜 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무서워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관련성은 있지만 빈칸에서 요구하는 그 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ay 랑 sleeping도 이제 오답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얘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기 머무를 거야 말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죠. 이 애들 집에서 잘 거야 말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역시나 이제 빈칸에서 요구하는 애가 물어봤던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그 근거가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요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애가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걸 이제 제이슨이 얘기를 한 거지만 어른들 대화에서 이제 중간에 물어봅니다. 나는 흑인이 아니지? 그런데 얘 무시당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요 앞에 물음에 대한 답인 줄 알았는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낸시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답은 무엇에 대한 답이냐면 one no nigger stop him. 힘이 갑자기 나왔죠. 그죠? 어느 흑인도 그를 막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애가 이제 question이 이제 끼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question에 아이의 question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아니라 I reckon 나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이제 달씨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질문은 그대로 이제 ignored 되게 됩니다. 너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낸시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는 그냥 배제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낸시가 계속 이제 우리들 이제 3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 3명이에요. 7살, 5살, 3살. 이제 홀수예요. 애 셋을 낳는데 2년 경련으로 이제 난 겁니다. 열심히 낳으셨어요. 그래서 3명.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이제 낸시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 이게 흑인의 그 말이라서 좀 문법이 비문법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다 그대로 실었습니다. Word English니까. 그죠? 자, 전체적인 이제 맥락 이해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member도 remember 해야 되는데 yours room 해야 되는데 yours room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 니네 방에 가서 자도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캐리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제이슨도 가죠. 자, 그런데
엄마한테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question이나 요구가 좀 ignore 된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왜 그 지저스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힘이 지저스예요. 남편이 이름이 지저스입니다. 캐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엄마도 아빠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들이 부부 사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관계처럼 낸시와 지저스의 관계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at could the officer do? Father said. 여전히 또 아이의 질문은 ignored 됐죠.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제 공포스러워 하는데? 원래는 afraid인데 제가 이제 바꿔서 fear이라는 이제 명사로 이제 제가 개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낸시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감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철저하게 낸시가 보이지 않는 지저스의 threatening에 대한 두려움 을 나타내는 지문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키워드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캐리가 이제 그 엄마가 집에서 자는 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러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괜찮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현실을 모르는 거죠. 정말 이제 두려운데, 낸시는 두려운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도대체 왜 지저스가 너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받지 못합니다. 낸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특히 캐디의 질문은 다 ignored 됩니다. 모든 현실을 알기 위한, 인식하기 위한 모든 knowledge에서 배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무엇이 알고 싶었냐라고 하면 낸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fear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제 서머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서머리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지문 이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Version of Reality도 지금 이제 문학 작품에서 이제 기출 지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특히 이 작품은 White people이 있고 Black people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이 한 세계 속에서 살지만 이들의 현실이 각각 틀려요. 인식하는 것도 틀리고 실제 삶의 모습도 틀립니다. 그리고 낸시의 현실도 사실 이제 틀립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이제 어른과 아이의 현실들이 또 이제 병치대에서 보여지는데 각각 틀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모습이자 이제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낸시가 보여주는 fear는 이제 낸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그죠? white people한테 이제 몸 파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지저스가 알게 되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 백인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낸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위협을 이제 느끼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낸시는 굉장히 이제 공포를 느끼는데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거든요. 지저스가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이걸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가기 싫어서 아이들을 이 3명을 끌고 이제 가려고 해요. 이 아이들을 집에서 잘 수 없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끝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와서 이제 죽었을지, 지저스가 왔을지 안 왔을지는 이제 오픈 엔딩으로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공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powerlessness예요. 블랙으로서 화이트에 대비해서 몸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줘요, 화이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다가 맞아요. 그 백인한테 맞아가지고 때린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낸시가 교도소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매서 자살하려다가 이제 살아나왔는데 이런 화이트에 대해서도 내가 뭐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당하게 뭘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공포는 그것을 나타낸다. 힘이 없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white people에 대해서 이 black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낸시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this story makes us feel the fear people have
사람들이 공포를 가져요. 어떤 때 가집니까? 자기들이 이 삶을 끌어갈 수 없을 때, 어떨 때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비현실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컨트롤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 작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 여러분들이 다들 포기하고 답을 쓰시는 시. 이게 굉장히 긴 시인데 일부러 짧게 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과제, 언더라인 파트의 의미를 쓰는 과제를 내면서 시를 좀 짧게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읽는 시간은 짧고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 이제 반 정도는 이제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안내드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빈칸을 먼저 보면 주제 부분이 이제 알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선상에서 언더라인 파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더라인 파트는 특히나 맨 뒤에 있다 그러면 주제 부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인용이나 뭐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그게 또 주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에 이제 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시 안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윈드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인은요. 자, 이렇게 윈드에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윈드가 promise 하는 것이 empower his creativity예요. empower, 힘을 준다, 영향력을 준다. 이것도 이제 우리 컨트롤하고 이어지네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것은 힘을 줘서 그 앞에 게 힘을 받는 거잖아요. 힘을 받으면 걔는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 있어요.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의 키워드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eneral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specific으로 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임을 가지고, 포임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나왔네요. 그죠? 윈드를 통해서 뭔가 empower를 받고 싶은데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이제 포임이라는 게 나왔어요. 시를 통해서 help create. create는 change의 단어예요. create 없는 데서 새로운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세상을 만들고 싶어? 창조하고 싶어. create에서 벌써 이제 그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create는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새로 변하는 게 되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게 냈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사실은 없죠. 자, 이런 선생에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굉장히 깁니다. 총 5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파트만 이렇게 축약한 이제 그 해석의 작품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동사의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 스피커가 있다면 누가 무엇을 해? 스피커가 없고 만약 대상이 있다면 대상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lift 대상 보고 lift me 나를 들어 올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scatter 뿌려 라고 얘기를 했고 be 무엇이 돼?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이제 주제 부분이 나옵니다. 자, underlines part는 뭐냐면 자, winter comes 하면 spring은 멀겠니? 자,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question이니 아니니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question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거의 없죠. assertion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보문은 변화는 될 거야 라는 것을 희망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이거를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윈터나 스프링이 진짜 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겨울 지나면 봄이 와. 이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기에서 이 시 안에서 얘기하는 윈터의 의미가 있을 거고 스프링의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윈터 다음에 스프링이 와 라는 의미가 시 안에서 어떻게 녹여졌는지 그걸 익스플레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거 언더라인 파트를 가지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시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플레인이 아닙니다. 익스플레인을 할 때는 이 밑줄 친 부분이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 지문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돼. 이거 왜 썼니? 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뒷부분이니까 주제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밀리 나왔네요. 뭐처럼 나를 올려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윈드가 불면 어떻게 나는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바람에 날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바람 불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 그죠? inspire me. 그죠? 이건 이제 끝까지 봐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정말 바람이 불어서 내가 날아가길 원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닐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inspire 달라라는 얘기겠죠. Like withered leaves to waken. 여기서 나왔네요. 어떻게 inspire 해달라? Quicken a new birth.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것처럼 내가 withered leaves가 돼서 withered leaves는 decay인데 그것이 어떻게 새 생명을 띄우지?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맨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아 내가 withered leaves가 돼서 quicken a new birth 하게 해다오. 이게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를 위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withered than leaves예요. 요거는 겨울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앗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겨울에 이런 땅이 굳어야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싹이 잘 돋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새 생명이 띄워진다. 나는 그렇게 sacrifice를 하겠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inspire 해다오. 내가 그러면 이것을 할게. 라는 이제 의지가 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에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incantation of this verse요. 진짜 주문일까요? 시가 주문일까요? 그 힘으로 나의 verse로 나의 작품으로 나의 어떤 이제 영향력으로라는 얘기겠죠.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일깨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아 나를 띄워다오 이 얘기는 결국 정신적으로 inspire me, 정신적으로 나를 띄워다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scatter my words 나왔네요. my verse, this verse 했던 것처럼 내 말들을 뿌려다오. 누구에게? mankind니까 사람들한테 내 말을 좀 전해다오.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어떤 메시지겠어요? new verse를 내자라는 얘기겠죠.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as 뭐뭐인 것처럼 from an undistinguished to hear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불쏘시개가 불이 이제 그 꺼졌지만 그 안에 재와 아직은 스파크가 남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ash도 뭐랑 연결이 되는가요? withered leaves랑 똑같은 겁니다. 자, 불이 꺼져야 다시 또 태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new birth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맨카인드한테 전달하면 자, me하고 보어는 뭐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트럼펫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트럼펫이 되어라. 뿌리고 예언의 트럼펫이 되어라. 내 입술을 통해서 입술은 my words고 this verse가 되겠죠. 내 작품들, 내 말들을 통해서 어디에 mankind에 보내는 것처럼 unawakened earth. 이건 이제 자연이라고 했지만 unawakened people이 되겠죠. unawakened mankind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트럼펫이 되어라. 트럼펫은 뭐예요? 부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scatter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prophecy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prophecy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면 my lips가 this verse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new birth를 향한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ew birth를 품고 있는 스프링 얘기를 다시 합니다. 내가 예언의 메시지는 뭐냐면 겨울이 온다면 봄도 오겠지. 그래서 이 변화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내가 그러한 변화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냐면 lift를 통해서 inspire me, inspire me, inspire me 하고 scatter 하는 건 뭐예요?
send, to send a message. 어떤 메시지예요? 겨울이 오면 봄이 와. change 메시지죠. send a message of change. 겠죠. future change에 대한 메시지. 이게 지금 다인 겁니다. 동사 3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underlines part 부분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future change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서술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칸 먼저 볼까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새로움을 가져. 변화는 변화인데 그 변화가 안 좋은 것으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new world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요 윗칸에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제 찾아오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제 맞으셨습니다. 자, underline part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underline part는 미래 change에 대한 희망이자 belief다 아니면 assertion이다 하셔도 좋아요. 주장이다. 이게 올 거야. question이라 했지만 이 사람이 변화가 올지 안 올지 doubting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belie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hope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generalize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제 시노님의 파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 비유적인 표현을 갖다 쓰고 스프링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 윈터 다음에 오는 것처럼 그죠? 이건 변화인 거죠. 원하는 변화를 그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어떤 변화를 스피커가 원합니까? his verse가 provoke change 하기를, renewal 하기를. 뭐를 통해서? 중간에 뭐가 꼭 있었어요? this verse가 있었잖아요. my words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였잖아요. 근데 send the message to unawakened earth 하면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걸 풀어주셔야죠. 그죠? unawakened earth는 뭐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되겠죠.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by야 awakening people when his words are heard to them. 그들이 들으면 send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관점을 바꿔서 보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이 되겠죠. 사람들이 듣게 되면 깨어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이제 그 답을 보시고 많이 좌절을 하실 텐데 라이팅 세미나 할 때 이제 인정 답안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에 비유한 것처럼 어떤 변화의 시도 아니면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신 거는 이제 답안이 인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 답안은 특히나 라이팅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 답안을 좀 확인을 하셔서 여러 측면으로 또 이제 서술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옆에 빈칸을 제가 일단 이제 시간이 걸릴까봐 좀 채워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이스피커 있죠? 그죠? 내가 불렀잖아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이제 있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포이트입니다. 그죠? as a poet.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전체적으로 톤은 어때요? inspired 됐어요. 나 이렇게 해줘.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contemplating 하기도 하고 hoping 하고 이 톤은 무엇이에요? 그 시적 대상에 대한 attitude를 얘기를 하는 거죠. wind에 대해서 나는 inspired 돼 있고 excited 돼 있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저리는 정확하게 visual 이미지가 보이죠. 이 땅에. 이 땅에, 그 땅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비주얼하게 그려지고 있죠. 뭐, 이렇게 leaves 있고, cloud 있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심볼은, 여기서 중요한 거, wind는 뭐예요? 나를 inspire 하고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가시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파워를 주는 것이요. 일종의 이제 신한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윈터는 뭐예요? 얘는 디케이가 되겠죠. 스프링은 라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디케이가 있어야 라이프가 있는 거지. 겨울이 지나야 스프링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이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양하게 시밀리랑 메타포라 퍼스니피케이션이 나왔죠. 요거는 찾으실 수 있죠. 시밀리는 as나 like로 된 뭐처럼 나를 뛰어다오 했던 부분 찾아서 옆에다 써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메타포는 뭐가 있었을까요? 메타포. My lips 뭐예요? 내 작품, 그죠? 내 시, 이런 거 있었죠. Unawakened earth, 이건 뭐예요? personification이겠죠. 뭐
그 지구가 unawakening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메타포로 볼 수도 있죠. ignorant한 people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메타포. 그리고 트럼펫, 이것도 이제 메타포인 거죠.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거를 트럼펫이라고 봤잖아요. 이게 또 이제 my words도 될 수 있고요. 그죠? 나의 주장들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wither, 오케이. 쟤는 이제 시밀리고, 인칸테이션, 주문. 실제 주문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파워가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 주문은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루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고. 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고. 사운드 패턴은 있는데 그냥 참고해서 썼습니다. 이게 원래 그 파트 5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3개씩 이렇게 묶어져 있고 마지막에 2줄로 된 커플리스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제 부분이 드러난 것이고 여기에 지금 언더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 작품에서 언더라인을 한다 그러면 주제 부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지문을 치면 뭐냐면 일반 지문 그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인용이 된다든지 비유적인 표현한다든지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요지 부분이 드러난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주제는 그래서 이 시와 그 새로운 그 재탄생 이거는 변화인 거죠. 전체적으로 확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have to transform himself 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서술을 해봤습니다. Uniting his own spirit with the larger spirit of nature. Nature한테 내가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신한테 내가 인스파이어를 좀 받아가지고 나 자체도 변하고 새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그러한 힘을 내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좀 하고 싶다. 라는 이제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제를 이제 change, reverse, transformation 그러한 주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한번 써보세요.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키워드 빈칸에 있는 게 키워드겠지, 그죠? 목표하는 게 그 뭐였어요? new verse죠. new verse. 요 키워드 부분을 이제 쓰게끔 지금 빈칸을 이제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my lips, 뭐 this verse 여러 가지 했잖아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딱 주제 부분이 나오죠. poetry 하고 reverse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요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y words 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나왔죠. 그리고 new reverse new verse라는 부분이 맨 마지막 라인에서 또 한번 이제 강조가 되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커멘터리랑 뒤에 이제 주제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드렸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사실 newness를 쓰게 하고 싶었으나 word change를 하라라고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new를 쓰실 수 있게 좀 이제 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요. decay가 없이는 이제 reverse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자, 요거는 제가 답안을 2개를 지금 드렸는데 그거 이제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도 이제 빈칸이 있고 빈칸을 채우는 부분 그럼 빈칸을 이제 박스를 보고 이해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서술을 하면 돼요. 자, why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레이티브에서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에서 누구의 생각, 관점, 그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패러프레이즈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쓰셨고요. 자, 빈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by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by 이후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agent 도 올 수 있고 아니면 method 방법이 올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여기서는 사실 메서드인데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컨벤셔널 젠더 바운더리를 이제 크로싱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비극이 이제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키니 부인이 male word ship이라고 이미 주어졌어요. 이건 선상이라는 걸 이미 주어졌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bring her, about her. bring은 뭐예요? 결과의 동사죠. 결과를 초래하는 동사죠. 결과가 뭐가 됐어요? ruin이 됐어요. 그래서 ruin, 결과를 찾아야 되고, 결과 중에서 ruin인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문 전체 이름을 보면 이 여성분이 어떻게 돼요? 이 키니 부인이 ruin이 돼요. 이 키니 부인의 결과가 뭐예요? 이 지문 전체에서. 미친 게 지금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빈칸에 그냥 말되는 걸 넣는 게 아니라 지문의 흐름과 맞는 정보를 이제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ruin인데 그 ruin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lose your ability to comprehend herself. 여기 서 있어요. comprehension이 안 돼. 그러면 reality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going mad가 됩니다. 자, the word by 해서 by는 그래서 agent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rui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going mad 함으로써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comprehension of the word를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에이전트로 해서 어떤 오답이 있었냐면 good husband라든지 organ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를 오브젝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organ을 이제 play한 것도 그거는 이제 결과인 거죠. 결과로 mad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good husband라는 것은 미닝상으로 또 안 맞아요. 그 husband가 good 했는데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게 지문의 흐름상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흐름하고 맞춰서 써야 하고요. silence를 쓰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신데 이 silence는 초반에 잠깐 나왔죠. 이 정막을 못 견디겠어 라는 게 이제 잠깐 나오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배적으로 어떤 그 루인을 보여주는 그 결과에 치닫게 하는 그걸로 지금 포커스를 받는 부분은 아니에요. 집에 가지 못해서 미친 거죠. 그죠? 집에 가지 못해서.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또 컨플릭 장면이에요. 어디서부터 컨플릭이 나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going home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서로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래도 누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건 이제 부부 사이 이제 관계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이미 박스에서 는 안 지워졌구나. 그래서 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 둘 안에 지금 그 탑픽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대화 속의 탑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를 좀 집에 데려다 주오라는 게 지금 탑픽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적인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 중에 하나가 지금 고잉홈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고잉홈 하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과의 정보로서는 아닙니다. 부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줄 듯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간에 길이 났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길이 났어요 한 다음에 몽상에서 나오듯이 남자가 갑자기 변하죠. 이건 이제 체인지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전에 이제 말을 들어줄 듯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지금 컨플릭이 생겨요. 그러면 이 컨플릭은 무엇이냐? 컨플릭을 이제 묘사를 할 때는 이제 대치구문으로, 대조구문으로 이제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그 컨플릭을 물어본 부분이 바로 이제 underlines part예요. 자, 자, 물길이 났으니까 엄중하게 결정을 했대. determination이 지금 2번 나옵니다. 남편은 결정을 합니다. 고래가 있어가지고 나 그거 잡으러 갈 거야. 이게 돼. 잡으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going home 했던 거랑 지금 반대가 되는 거죠. 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남자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둘 사이에 갈등을 써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키니가 원하는 것과 키니 부인이 원하는 게 대치가 되죠. 그러면 but 구문이나 while 구문이나 서로의 대치되는 요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집에 안 갈 거니? 라고 했는데 이제 가판으로 나가게 되죠. 그 얘기는 집에 안 간다
라는 얘기고, 그러자 부인은 히스테리컬한 웃음도 보이고 계속 올가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남편은 폴리시 모킹하니 이런 행동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인은 이 말도 못 알아듣죠. 이미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인지하고 이제 목소리가 이제 떨리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미쳐가고 있다더니 정말 미쳤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You was going mad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동 자체도 going mad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자, 그래서 빈칸은 going mad가 되겠습니다.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by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문의 흐름상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울 때는 내용도 보셔야 되고 그 형식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서술 부분은 거의 다 많이 잘 쓰셨어요. 갈등 부분을 잘 찾아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Kinney thinks meddle in man's business라고 합니다. because of 하고 organization을 다 설명 안 했네. because of 하고 noun phrase를 써준 다음에 to explain해서 써주면 되게 클리어하게 전달이 논리적으로 된다. 라고 제가 답안 기술 방법으로 좀 제안을 드려요. 자, going home 하자고 자꾸 하니까 자세히 설명하자면 뭐냐면 she asked to take her home and even when Kinney decides, 아까 determination 있었죠. 그죠? to do a job of getting the whale aisle to prove himself a good husband 할 때도 계속 keep asking 하기만 해. 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매들이라는 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방해라는 걸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his business as a man을 hindering 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라고 서술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무엇을 착안해서 한 거냐면 매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방해하는 행동인지를 묘사를 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사람의 conflict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해서 쓴 것입니다. conflict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방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쓴 답안이에요. 자, because of her appeal of going home 똑같습니다. explain 부분만 틀려요. 두 사람의 갈등만 써주면 됩니다. Kinney asserts that he should do a job of getting the whale aisle to prove himself a good husband, but Mrs. Kinney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제 쉽게 쓰는 방법이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meddling 한다는 걸 hindering으로 해서 키워드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쓰는 방법. 근데 쉽기는 이제 밑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Kinney 여기다 hinders him from 이렇게 이제 쓴 거죠. meddling 하는 게 뭐였니? 이거였어 라는 게 첫 번째 답에서는 써준 거고, 요거는 이제 갈등 요소를 정확히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써준 예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작품은 자, 요거 이제 젠더 바운더리에 대한 것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게 이제 또 작품이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휴먼과 네이처가 이제 그 관계가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humans relationship to nature를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harmonious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머슨이나 thoreau 같은 경우는 harmonious하게 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 뭐 이렇게 보죠. 근데 다른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네이처는 정말 컨커할 수가 없어 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극복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을 다룬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비딕이라든지 야성의 부름이라든지 이런 작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그 고래기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의 그 빙하에 이제 그 배가 갇혀가지고 사실 그 스탁 되어 있다가 나중에 뱃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고래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래를 잡긴 했지만 at a terrible cost예요. 부인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을 정복한다는 건 자연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항상 인간은 좀 지는 쪽으로 나오는 이제 작품들이 있어요. 이제 이 작품도 이제 그러한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관계를 다룬 이런 이제 그 주제를 다룬 그런 작품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다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들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전 과제도 하시고요. 제가 가이드 드린 거 앞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자세히 좀 보셔가지고 학습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2회차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